이슈 토크입니다.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오는 11월부터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 전면도로에 시행되는 만큼 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는데요. 안전속도 5030의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강대홍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산이 전국 시도 최초로 이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어떤 캠페인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11월부터 우리 부산 시내 전역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행되거든요. 네. 부산시는 이 5030 정책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인 점에 착안을 해서 네. 우리 보행자의 날인 11월 11일에 맞추어서 안전속도 5030 이렇게 선포식을 갖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부산 시내 전체에 5030을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그 5030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도심부 내에, 그러니까 도심부 밖의 도로는 말고요. 네. 도심부 내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주요 도로는 시속 50km로, 네.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의 속도를 이렇게 제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차량의 소통 확보가 중요한 자동차 전용 도로나 물류 도로는 여기서 제외되는 거고요. 네.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21년도 4월부터 전국의 도심부 내 도로에서 5030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에 앞서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2017년도부터 용도구에서 먼저 시범 사업을 진행해 봤고요. 네. 그 결과 우리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11월부터는 우리 부산 시내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금방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 사업이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먼저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산이 요즘 이런 교통 문제는 선도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얼마 전에 버스 요금 또 택시 요금도 부산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면서 인근 시도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정책 도입이 너무 자기적이다. 또 즉흥적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은 네. 이 5030은 금방 강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벌써 2년 전부터 이렇게 시행한다는 걸 했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시행하는 원인을 보면 네. 교통 문화가 굉장히 낙후되고 그렇죠. 아직도 우리 GDP에 비해서는 교통 후진국이라는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협력 OECD 국가 중에 36개 국가 중에 4위 정도 되거든요. 지난 3년간의 교통사고율은 8.4명, 10만 명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운 그런 현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가속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많다 네.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속도 조정 좀 할 필요가 있다. 또 더더욱이 요즘 65세 이상의 고령자 운전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야간에는 시인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지역보다는 부산이 더 많기 때문에 또 1년 앞서 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런 논리보다는 좀 더 시민들의 좀 더 서로 대화하고 네. 좀 이런 공청회 같은 이런 것들 좀 더 가졌으면 하고 그런 지적이 있고요. 다음은 안전속도 5030은 사람이 우선인 도시를 만들겠다, 부산을. 예. 뭐 그래야만 좋겠죠. 어린애들도 노약자 다 좋겠습니다만은 차량보다는 사람을 위한 정책 그리고 편리한 그런 교통 체계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그리고 교통 전문가들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 그리고 경제 성장 보다는 안전 우선 네. 그리고 빨리보다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통 문화를 갖추자는 그런 의미에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속도를 10km 줄인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정말로 줄어드는 건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이 60km에서 달리던 차량 그리고 시속 50km에서 달린 차량이 동시에 부딪혔을 때 좀 그런 크게 차이가 났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차대차 유형의 사고보다는 차대 보행자 사고를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차량의 제한 속도를 10km 뭐 줄이는 것이 우리 보행 사상자 감소에 그래 큰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되었을 때 보행자의 대부분은 우리 머리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사망 이르게 되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람의 인체와 아주 유사하게 제작된 덤이라고 부르는 실험 인형이 있습니다. 예. 그 실험 인형을 세워두고 우리 본넷 타입의 그 승용 차량으로 충격을 해본 실험 결과 자료를 보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승용 차량으로 시속 60km로 주행하다가 이렇게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면 우리 보행자 머리 부위 상해 지수가 4078이 나오는데요. 이게 선뜻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사망 가능성이 85%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반면에 우리가 시속 50km로 더미 인형을 충격했을 때 우리 그 보행자 머리 부위 상해 지수는 2697이 나왔고요. 네.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따져보게 되면 사망 가능성이 55%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보행자 충격 당시 단지 차량의 속도를 60에서 50km로 이렇게 줄이게 되었을 뿐인데 네. 우리 보행자의 그 사망 가능성은 이렇게 30%나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위험을 인지를 하고 급제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60km로 우리가 달렸을 경우에 차량을 완전히 멈추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가 약 한 36m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우리가 50km로 달린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을 완전히 멈추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는 27m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사실 2017년 영도구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효과는 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017년 영도구에서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했거든요. 저도 영도 출신입니다. 예. 일단 영도 구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갑자기 60km에서 50km 줄이고요. 일단은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5% 정도 교통사고 사망자율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네.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 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10개 강력시설 27개 도로를 제한속도 60km에서 50km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통행시간이 한 5% 정도 줄어들고요.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20% 정도 줄어든다는 결과치에 나와서 안전속도 5039의 정책은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그리고 사고를 중상자로 안 만드는 그런 그 결과는 있습니다만은 네. 다만 이러한 속도를 줄이면서 나타나는 혼잡 통행비의 증가 네. 그리고 교통사고 감소로 나타난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은 네. 또 이런 증가로 인해서 많은 그 단점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예. 중요한 것은 5030 정책보다는 속도를 빨리 나지 않게 하는 물리적인 교통체계 개선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5030의 정책만 내세우는 것은 네. 사실은 후진국이 하는 일이다 보고 있고요. 좀 더 이와 더불어서 도로 체계 개선도 같이 바꾸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 시민들의 공감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사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예. 목소리 좀 들어보셨을 텐데 어땠나요? 예, 저도 이제 그 부산시 교통문화연수원에 출강을 해서 사업용 차량 운전자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좀 불만이 있죠. 이게 네. 이제 5030으로 떨어지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택시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또 이제 증가될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시민들도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이렇게 택시 이용을 끌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불만들을 감안해가지고요. 우리 이제 저희 도로교통공단, 부산시, 경찰청, 그다음에 시민단체, 언론 이런 분들과 함께 실정 조사를 실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부산 시내도로 8.5km 구간을 50km로 달려보고 60km 속도로도 이렇게 해서 주 야간 18회 정도 운행해 보았는데요.
어떤 평균적인 시간 편차는 약 한 2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으로 따지면 약 한 100원 정도 이렇게 좀 미미한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도심부 내 도로에서 어떤 차량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떤 교통 신호 체계가 결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심부 내 도로의 경우에는 어떤 신호등에 설치된 교차로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주행 속도를 한 10km 정도 이렇게 낮추더라도 어떤 통행 시간의 차이에는 어떤 큰 영향이 이렇게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고, 또 향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교통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교차로마다 연동화 작업이라는 걸 하는데요. 네. 적절하게 우리가 어떤 구간의 교통량 등을 이제 조사를 해서 50km에 주행할 때 아주 원활하게 연동 신호를 받아갈 수 있도록 어떤 신호 체계의 보완도 동시에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만 도시라서 물류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물류 속도 흐름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예. 교통시설안전심의에서 이제 이런 걸 논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부산이 어딥니까? 이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라고 이야기 지칭을 위치해 있거든요. 네. 또 동북의 항만 물류의 거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에 민자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부산항대교라든지 다음에 강안대로 뭐 여러 가지 항만 여러 가지 항만에 관련된 도로들이 많습니다. 또 자동차 전용 도로가 많고요. 네. 이런 현재 신안과 그리고 북한 간에 연결시키는 이런 축들이 속도가 낮아짐으로써 굉장히 정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네. 현재 지금 항만 물류 환정량은 세계 우리나라가 부산이 3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뒤에 상해에 부동이 있고요. 그 정도 있는데 이런 우리의 물동량을 제한 그런 부산에서의 네. 속도 10km 저감은 실제로 국가의 이 물류 수송에 굉장히 지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부산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76% 정도 되거든요. 화물 계통에. 이런 환경에서 항만 물류 수송로는 우리 부산으로서 또 국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수고가도로, 광안대로 이런 제약 속도를 60km 유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회의를 했습니다. 항만 물류라든지 이런 물류 수송을 위해서는 속도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제한 속도 60km를요, 10km 더 올리는 방안을 강한 동서고가도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60km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만 지금 이제 동서고가도로는 구간 속도 카메라를 작용시키고 있거든요. 네. 60km 이상을 달리게 되면 적발됩니다. 다만 70km를 올리게 돼. 다만 야간에 교통량이 좀 적을 때는 70km 정도 올려서 물동 수송량을 원활하게 해결하자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제 경찰청 그리고 부산시도 이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네. 교통 전문가들이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내부의 도로는 좋다. 다만 장차 전용 도로라든지 외곽 흐르는 도로는 속도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만 금방 지적하신 같이 부산이 정말로 항만 물류의 거점 그리고 세계적인 부산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 있다니까 굉장히 네. 반가운데요. 사실 부산 지역에서 아직 이제 부산만 먼저 시행할 예정이니까요. 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길에는 또 이 제한 속도가 바뀌게 되는데 네. 이것 때문에 또 사고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분야도- 얘기가 되고 있나요? 예, 이분도 또 거론했습니다. 또 해결될 거고요.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양산 간에 30번 국도하고 7번 국도가 연결되어 있고요. 네. 또 기장 쪽에 일령 쪽에 오면 14번 국도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70km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부산에 이렇게 들어오면 50km로 갑자기 다운됩니다. 네. 특히 35번 국도는 호포 쪽이거든요. 예. 호포에서 양산에서 넘으면 70km에서 바로 50km 떨어져서 건국 정류장까지는 굉장히 속도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 교통전문가들은 변이 구간을 좀 만들자. 그래서 속도를 중간치로 만들자 해서 70km에서 50km 바로 다운시키지 말고 그 구간들은 최소한 한 6km 되는 구간은 60km 정도로 조정을 하자는 그런 의견을 예. 했고요. 그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국도 7호선도 노포동에 들어오게 되면
50km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서포원 근처에서는 60km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가면 한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바꾸냐면 속도를 뭐 10km 줄이고 10km 바꾸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운전자들이 느끼는 굉장히 위압감입니다. 70km 달려가 깜짝 모르고 50km 가면 급작스럽게 그 브레이크를 밟고요. 예. 뒤에 추돌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사고를 일으키고 다음에 찍혔다는 카메라에 찍혔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당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자는 것이 대체적인 의미고 또 부산시도 그리고 경찰청도 그리고 뭐 이렇게 결론이 지금 대강 나와 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은 우리 해결할 것 같고요. 다른 시도는 아직까지 관망주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같은 것들도 이제 지금 모두 교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산시 정역에 5030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네. 우선 이제 시와 경찰서에서는 우리 교통 전문가들이 참여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거쳐서 도로별로 이렇게 제한 속도를 이미 결정을 하였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약 한 7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통안전 표지판하고 또 노면 표시의 변경에 필요한 부분들은 변경을 하고 또 새롭게 신설에 필요한 부분들은 신설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그 제한 속도 50과 관련한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 표시 변경 작업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나머지 제한 속도 30과 관련한 안전시설 공사는 네. 우리 오는 11월 8일까지 이렇게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운전자분들 굉장히 당장 그러면 5030 하면 단속도로 네. 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예. 제가 시와 경찰에 알아보니까 11월 11일부터 우리가 이제 시내 전역에 5030 정책이 이렇게 도입된다고 해서 네. 당장 단속 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즉시 단속을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시민들에게 이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상당한 이제 계도 기간을 드리고 그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뭐 일정은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네. 내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단속에 들어갈 거라고 예정이라고 정도까지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굉장히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이 안전속도 5030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오늘 이 방송 보면서 한 번 더 인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추가적으로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면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두에 말했지만은 이런 5030 안전속도 정책, 정책 뭐 지금 도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긍을 받습니다. 특히 부산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잘 받아들이고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은 좀 더 공감대를 좀 더 이렇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설문조사를 2차례 했거든요. 네. 처음에 5030 도입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54% 정도 반대를 했고요. 네. 그 위에 49.8%, 즉 0.2% 작게 해서 5030이 이제 정책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춰서 할 것 같고요. 금방 우리 강 교수님 말했지만은 뭐 내년 상반기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또 속도를 그냥 무시하고 막 다니게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부 중요한 구간에는 5030의 정책의 속도를 강력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여기 지나갈 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정말 싶은 거는 이제 부산 시민들은 과거사를 볼 때 부산시에 제시한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네. 좀 이런 국가적인 정책도 부산 광역시에 안 맞는 정책은 있습니까? 바른대로 좀 더 강하게 반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다만 안전속도 5030이 우리 부산시의 교통문화를 바꾸는 행위 그리고 운전자보다는 보행자 그리고 속도보다는 안전한 속도 뭐 이런 것을 하는 교통문화의 패러다임 바꾸는 그런 취지라면 찬성하고 싶고요. 네. 어떻든 부산경찰청에서는 방금 우리 말씀했죠 80억에 대해서 97개 구간에 이제 교통시설에 이런 조 했지만 턱없이 모자랍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요. 경찰청에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하행종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 기반 시설의 규제 그리고 뭐 시설 기반이 좀 약한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서 그렇게 되면 교통 전문가, 부산시와 교통경찰청 뭐 이래서 같이 시민들이 절대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이
교통 안전속도 5030으로 진짜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된 부산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